안녕하세요. 가끔은 컴퓨터도 조립해서 리뷰하고 가끔은 게이밍 장비도 리뷰하는 띵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미니타워 케이스를 쓰고 싶어서 제가 반년 좀 넘게 사용한 메인 PC를 기분 전환할 겸 다시 빌드를 해봤는데요. 예전부터 미니타워 케이스를 쓰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M-ATX 사이즈의 보드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라이젠 3900X를 쓰고 있던 저한테 X570 보드에서는 마땅히 마음에 드는 M-ATX 보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이젠용 중급형 메인보드 B550이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ATX 보드로 넘어갈 만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컴퓨터 셋업에서 미니타워로 넘어가기 위해서 부품 몇 가지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요즘 수냉쿨러가 많이 질려서 공랭이 좀 마려운 상태였는데 마침 케이스랑 딱 어울릴 것 같은 비콰이어 다크락 프로 4가 생각나서 바꿔봤고, 앞으로는 제 컴퓨터를 좀 더 작업에 치중해서 사용할 것 같아서 램을 16기가에서 32기가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미니타워로 넘어올 수 있게 도와준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550M으로 바꿨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프리저 미니 X로 바꿨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구성이 작업용으로만 쓸 것 같은 컴퓨터죠. 근데 저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게임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 PC를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제 PC의 게임 성능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제 PC가 낮은 사양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사양 게임은 렉이 하나도 없고요. 특히 요즘 저사양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게 하는 게 발로란트인데 FHD 기준에서 풀 옵션으로 플레이해도 144Hz 모니터 쓰고 있는데 프레임도 잘 뽑히고 드랍되는 느낌 없이 잘 플레이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사양 게임으로는 롤, 피파, 메이플, 서든, 든파 등이 있습니다. 중급 사양 게임들도 렉이 하나도 없는데요. 한국에서 그나마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급 사양 게임은 오버워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옵치랑 레인보우 식스랑 거의 동급 게임이었는데 최근에 레식이 그래픽 패치를 해서 사양이 좀 높아져서 고사양급 게임이 되었더라고요. 오버워치는 매우 높은 옵션으로 놓고 사용해도 144 방어율이 99% 정도 됩니다. 프레임 엄청나게 잘 뽑히고요. 매우 쾌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쾌적해도 저는 오버워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사양급 게임인데 고사양급 게임들부터 제 주관적으로 살짝 렉이 걸리는 듯 안 걸리는 듯한 오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프레임 욕심이 엄청 많아서 그런 거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딱히 민감하게 반응 안 하던데 친구가 제 집에 놀러와서 제 컴퓨터로 게임하면 렉 걸리는 느낌 하나도 못 느낀다 하더라고요. 이 둔감한 자식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배그 할 때 가끔 끊기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건 뭐 배그 특성상 게임 자체를 워낙 최적화를 개망급으로 해놔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3울트라 옵션을 사용하고 플레이하는데 가끔은 하이 프레임이 80에서 120이 방어됐다가 가끔은 80 이하로 쭉 떨어지면서 프레임 드랍이 크게 느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 컴퓨터로 배그 144 완벽 방어가 안 되고 현존하는 컴퓨터 부품으로 배그 144 방어 구간이 100%를 유지하는 PC는 없습니다. 인텔 i7 9세대급 이상 CPU에 비싼 고클럭 메모리에 그래픽카드는 최소 RTX 2070 슈퍼 이상은 써줘야 겨우 144 방어 구간이 90% 정도 됩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고사양 PC도 아닌데 배그 144 완벽 방어 이러면서 틀린 정보를 올리는 곳은 다 거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배그 벤치만 적어도 수십 가지 부품의 조합으로 질리도록 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그 말고 다른 고사양 게임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파크라이 5도 고사양급 게임이고 배그와는 다르게 최적화가 아주 잘 된 편인데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해도 최고 프레임은 그리 높지 않아 보여도 하이 프레임이 일정 수치를 쭉 유지해줘서 끊기나는 느낌이 별로 들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사양급 게임입니다. 플레이하는데 불만은 전혀 없지만 딱히 프레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양 수준과 과부하 수준 모두 입 벌어지는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도 60프레임 정도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트리플 A급 타이틀 게임들은 144 방어하기엔 하드웨어의 성능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런 게임들 144 완벽 방어하는 거 보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PC는 현존하는 게임들 중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트리플 A급 타이틀 게임까지 잘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초고사양급 게임들은 3타로, 어쌔신 크리드, 와치독스, 몬헌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PC의 게임 성능은 이렇고요. 제가 라이젠 3900X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베가스여서 이게 다중코어 특화 프로그램이어서 라이젠이 가성비가 매우 좋더라고요. 여러가지 트랜지션이랑 텍스트, 이미지 등을 다 얹은 12분짜리 FHD 영상을 고화질로 인코딩했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 i7 8700K를 쓰고 있었는데 라이젠
라이젠 3900X로 넘어와서 베가스에서만큼은 확실히 인코딩 속도가 1.5배 이상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가스를 계속 쓴다는 가정하에는 라이젠은 서버 시스템으로라도 쭉 사용할 것 같네요. 또 케이스도 바꾸고 쿨러도 바꿨으니까 부품들의 온도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아까 게임 화면에 담긴 CPU 온도를 유심히 보셨나요? 공랭 쿨러를 쓰고 싶어서 욕심을 좀 내봤는데 역시 CB코어 24스레드 어마어마한 코어를 가진 3900X답게 온도가 좀 높긴 하더라고요. 게임중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이상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CPU를 아주 험하게 갈구는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에서는 최대 89도나 찍히는 모습까지 봤었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 예전에 3열 순행을 썼을 때 게임 중에 아무리 높아봐야 온도가 70도대였는데 공랭으로 바꾸니까 온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랭 쿨러의 성능 한계도 있는데 PBO를 키면 CPU가 지멋대로 전압이 튀면서 온도도 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클럭을 고정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전압은 1.3V에 올코어 클럭은 42배수로 고정해주니까 시네벤치에서는 최대 온도가 85.9도, 어쌔신 크리드에서는 최대 온도가 83도, 그리고 제 라이젠 3900X의 모든 코어를 사용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온도였습니다. 아무튼 CPU 온도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죠. 다음으로 미니타워 케이스의 가장 큰 단점은 그래픽카드 밑에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한 편이란 거죠. 그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에서 예전에 미들타워 케이스를 썼을 때 72도 정도였어요. 근데 케이스를 바꾸고 나서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미니타워를 고집하는 이유는 컴팩트한 구성이 마음에 들어서겠죠. 누가 들으면 변태인 줄 알겠어요. 그 대신에 좀 잃는 게 많은 건 안 비밀입니다. 근데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컴퓨터 부품 스펙을 표로 쉽게 정리해주시는 신성조님이 계시는데 성조님의 표를 볼 수 있다시피 에이수스 터프 B550 전원부 품질이 엄청 좋습니다. B550 보드들 중에서 최상위 1티어급 전원부까지는 아니더라도 1.5티어급 상급 전원부 품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리얼벤치를 돌렸을 때 메인보드 전원부의 최대 온도는 50도였습니다. 과부하가 걸려도 42배수 완벽 고정되게 세팅했고 라이젠 3900X를 넣었는데도 전원부 온도가 매우 좋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램 오버클럭 작업도 했는데 램을 32기가로 바꿔줬기 때문에 3600MHz까지 오버클럭이 잘 될까 궁금했는데 32기가에서도 매우 잘 먹더라고요. 타이밍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전압은 1.35V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는 NVMe 방열판을 한 개 제공해주는데 NVMe SSD에 부하를 줘서 테스트해봤는데 최대 온도는 고작 60도였습니다. 랜드 온도가 아니라 온도가 훨씬 높은 컨트롤러 온도 기준입니다. 사실 NVMe SSD는 방열판이 없으면 온도가 겁나게 높은데요. 방열판을 제외하고 테스트하면 74도가 나옵니다. 원래 방열판 없으면 80도에서 100도 찍히고 그런데 제 시스템에선 좀 착하게 나왔네요. 아무튼 방열판 덕에 14도의 방열 효과를 볼 수 있었네요. 참고로 이 보드도 PCI 4.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4세대 SSD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면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 메인보드가 전원부 품질도 좋고 램 오버클럭도 잘 먹고 PCI 4.0도 지원해주는데 다른 메인보드에 비해 PCI 슬롯이 한 칸 밑에 있다는 점입니다. 터프 B450M 때도 그렇고 B550M 보드 모두 PCI 슬롯이 한 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들타워 쓰시는 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미니타워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픽카드 온도가 좀 상승할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요. 아무튼 오늘 바꾼 저의 시스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여서 워크스테이션 느낌도 내볼 겸 이렇게 조립해봤는데 괜찮은 거 같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드디어 최신 컴퓨터 견적 추천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국내 최초로 표로만 만드는 견적이 아니라 직접 부품 다 가져와서 게임 성능까지 녹화해서 보여줬었죠. 제 견적 영상은 항상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이 있으니 이번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엄청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좀 재밌었다 싶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컴퓨터 좋아하는데 이 채널 좀 괜찮겠다 싶으면 구독이랑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